안녕하세요. 왕눈이 풍력자동차 만들기 이론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물체의 빠르기, 세 번째 에너지 전환,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 왕눈이 풍력자동차의 완성품 모습인데요. 귀엽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건전지의 무게 때문에 이 판이 약간 휘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잘 나갑니다. 자, 이 왕눈이 풍력자동차는 말 그대로 풍력으로 가는 자동차입니다. 건전지에서 전기 에너지가 모터로 공급이 되고 이 전기 모터가 회전을 하면서 프로펠러가 돌아가 바람이 발생합니다. 그 바람의 힘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풍력 자동차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우리 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자동차는 엔진으로 이제 요 내연기관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얘기를 해요.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 동력을 공급하는 기관을 엔진이라고 하고요. 내연기관은 안에서 연소를 통해 이제 동력을 공급해주는 기관이에요. 자동차에 휘발유나 경유를 집어넣으면 그 휘발유나 경유가 연료가 되어 산소와 반응하여 열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요. 그 열 에너지를 통해 운동 에너지가 생겨서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의 자동차들이 내연기관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는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휘발유나 경유는 화석연료이죠. 화석연료가 몇십 년 뒤에는 고갈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자, 오염물질은 일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그리고 미세먼지, 매연 등을 배출을 해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2035년부터 판매를 금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이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친환경 자동차에는 이제 물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어요. 네, 선생님하고는 전기 자동차와 수소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자동차 모두 엔진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전기 모터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자,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의 이 아래쪽에 고전압 배터리가 있어요. 이 배터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모터로 공급이 되고 이 전기 모터는 이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구동력을 만들어내서 자동차가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태블릿 PC 같은 걸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쓰다 보면 방전되어서 충전을 해줘야 되죠? 자, 그것처럼 이 전기 자동차도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더 이상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충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시간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휘발유나 이런 경유를 주유를 할 때 걸리는 시간은 5분 이내인데요. 아직까지는 그것보다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아요.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가동시키는 것뿐이니까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겠죠. 자, 그러면 수소전기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면요. 수소전기 자동차는 고전압 배터리 대신에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자, 연료전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의 결과 물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소전기 자동차는 수소를 보관할 수 있는 수소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소 탱크에서 수소가 연료전지로 공급이 되고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연료전지로 공급되어 수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을 하고요. 그 결과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고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기 에너지는 전기 모터로 가서 이제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소전기 자동차도 이 수소 탱크에 있는 수소가 없어지면 더 이상 전기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수소를 충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 충전은 수소 충전소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아요. 물만 나오게 됩니다. 자, 선생님하고 방금 전기 자동차와 수소전기 자동차를 살펴봤는데요.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런 친환경 자동차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친환경, 환경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 것 같아요. 네, 환경을 꼭 생각해야만 하는 것 같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 교육과정 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4단원 물체의 운동 단원에서 물체의 빠르기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5학년 친구들은 아마 다음 학기에 배우겠죠? 6학년 친구들은 작년에 배웠을 거고요. 우리 3학년이나 4학년 친구들은 아직 배우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종종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체가 빠르냐 느리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이 단원에서 나오는 건 속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속력으로도 우리는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여기 노란색 자동차와 초록색 자동차의 속력을 표시해 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H는 hour, 1시간에 90km를 가는 자동차라는 얘기고요. 이 초록색 자동차는 1시간에 40km를 가는 자동차예요. 둘 중 누가 빠르죠? 네, 노란색 자동차가 빠르죠. 이렇게 이제 속력의 값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물체가 이 값이 90이 40보다 더 크잖아요. 그걸 통해서 더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속력은 이동거리의 시간을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왕눈이 풍력자동차를 만든 다음에 이제 적용편에서 속력을 또 한번 구해보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자, 마지막으로요.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개념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초등학교 시절 중 가장 마지막 6학년 2학기 때 에너지와 생활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에너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빛에너지,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운동에너지, 화학에너지, 위치에너지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또 서로 형태가 바뀔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아까도 전기 자동차 얘기를 할 때 배터리에 있던 전기 에너지가 모터로 가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그런 형태가 이제 그런 식이 에너지 전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동차를 만든 다음에 이 에너지 전환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편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이 풍력자동차를 만들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면서 만들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체험편에서 만나요. 안녕!